잠시만요. 잠깐 저랑 대화 좀 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소리쳤어요. 태준아. 고급 정장을 입은 그 남자 15년 전 실종된 내 남편이었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를 아십니까? 그가 낯선 사람처럼 대답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어?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백만장자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버렸어요. 아들이 울부짖었어요. 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하루도 잊은 적 없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의 상실, 배신감, 그리고 혼란.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용서하고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언제나 기쁨과 좋은 일들이 넘치길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늦가을 저녁 6시 김혜진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 섰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눈이 부시게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무의식적으로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여기 내가 올 곳이 맞나? 로비 한쪽에서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곡이었죠. 혜진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과거가 밀려드는 순간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중년 남녀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명품 가방을 들었고 어떤 이는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혜진은 자신이 입고 온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백화점 정기 세일 때 산 옷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했죠. 하지만 이곳의 화려함 속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어요. 3층 연회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안내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혜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좁은 공간 안에 향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이름 모를 브랜드의 향이었죠. 혜진은 자신에게서 나는 비누 냄새가 너무 소박하게 느껴져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의 카펫은 두툼해서 발소리를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복도 양옆으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추상화였어요. 혜진은 미술을 잘 몰랐지만 값비싼 것들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서강고등학교 88학번 동창회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혜진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5년 전 교복을 입고 교정을 뛰어다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죠. 미래는 환했고 꿈은 컸고 사랑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혜진아.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혜진은 돌아봤습니다. 친구 최은수였어요. 은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은수야,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지? 한 3년 만인가?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단정하고 예쁘네. 고마워. 너도 그대로구나. 더 화사해진 것 같아. 은수는 혜진의 팔짱을 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넓었어요.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웃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학창 시절 사진들이 프로젝터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소녀들, 체육대회 때의 모습, 졸업식 날의 단체 사진. 혜진은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 사진 속 소녀는 아무것도 몰랐죠. 결혼 10년 만에 남편이 사라질 거라는 것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일해야 한다는 것도, 60이 되어서도 여전히 외롭다는 것도. 혜진아, 여기 앉아. 우리 반 애들이 저기 모여 있어. 은수의 목소리에 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가자 몇몇 얼굴들이 보였어요. 서미경, 박지혜, 이영숙.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아들은 잘 크고? 응, 다 컸어. 이제 30이야. 세월 참 빠르다. 우리가 벌써 환갑이라니.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근황을 나눴어요. 누구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고, 누구는 최근에 손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혜진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혜진아, 너는 요즘 뭐해? 아직 일하고 있어? 미경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응, 다음 달에 은퇴해. 회사 생활 35년 만이야. 와, 대단하다.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오래 다니기 쉽지 않은데. 그냥 다닐 수밖에 없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혜진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15년 전 남편이 실종됐다는 것. 그 후로 혜진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일했다는 건 누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잘 키웠잖아. 그게 어디야. 은수가 재빨리 분위기를 바꿨어요. 혜진은 고맙다는 듯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샐러드가 먼저 나왔고 빵도 나왔습니다. 와인도 따라졌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됐어요. 요즘 애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더라. 맞아.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지.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살았잖아. 혜진은 와인 잔을 천천히 입에 댔어요. 신맛이 혀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온 사람들,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들,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혜진도 그녀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매일매일을 견뎌냈어요.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취직도 시켰습니다. 이제 독립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은퇴가 코앞이었어요. 아들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이제 혜진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텅 빈 집, 조용한 저녁, 혼자 먹는 식사.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진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텔 밖으로 서울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쓸쓸했습니다. 은수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오늘은 그냥 즐기자.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래,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수는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혜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88학번 동창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혜진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가슴속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15년 전 사라진 남편의 자리, 그 빈자리는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태준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잊으려 했습니다. 그냥 즐기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웨이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요리를 날랐습니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잠깐 긴장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혜진아, 이거 먹어봐. 연어 정말 맛있어. 은수가 접시를 권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를 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테이블에서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그나저나 미경아, 너희 딸 결혼은 언제 해? 지혜가 물었어요.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직 멀었어. 요즘 애들은 결혼 생각이 없다니까. 우리 때는 25만 되면 시집 가야 한다고 난리였는데. 맞아,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지? 여자들이 웃었습니다. 혜진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혜진아, 너희 아들은 결혼 생각 있어? 영숙이 물었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직이래. 집중하고 싶다고 하더라.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아들도 똑같아. 그래도 혜진이는 아들 잘 키웠잖아. 대기업 다니잖아. 응, 고마워. 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면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남편 없이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혼자 감당한 무게였습니다. 근데 혜진아,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재혼 생각은 없어?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혜진을 봤어요. 혜진은 와인 잔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잔 테두리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 왜? 아직 점잖아. 60이면 요즘 한창이지. 그냥 그럴 마음이 안 들어서. 아직도 태준 씨 때문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수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아, 그보다 다들 은퇴하면 뭐 할 거야? 나는 여행 다닐 생각이야. 좋겠다. 나는 손주 봐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운동 배우려고. 요가나 필라테스. 여자들의 대화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네.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걸까요? 왜 아직도 그 빈자리가 이렇게 아픈 걸까요? 무대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추억의 사진.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교복 입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운동회 사진도 있었고 수학여행 사진도 있었어요. 혜진은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자신도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소녀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어머, 저게 우리야? 맞아, 진짜 어렸네. 혜진아, 너 그때 진짜 공부만 했잖아. 그랬지, 그땐 공부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 여자들이 웃었습니다. 혜진도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인생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줄도 몰랐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수가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금방 올게. 혜진은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걸어갔어요.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만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섰어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60세의 여자 주름이 생겼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슬펐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찬물이 손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같은 동창회 참석자인 것 같았습니다. 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돌아왔어요. 연회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느렸어요.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낮고 깊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네, 계약서는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끝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어깨선이 그랬습니다. 서 있는 자세가 그랬어요. 아니야, 착각이야.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착각했거든요. 거리에서 뒷모습을 보고 쫓아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통화를 끝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반대편 복도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가자 착각일 뿐이야.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혜진은 천천히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남자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기다렸습니다. 혜진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달려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혜진이 소리쳤어요. 남자가 문을 잡았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혜진은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봤어요. 그 순간 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어요. 15년 전 사라진 남편의 얼굴. 아니, 정확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이가 들었어요. 주름이 더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똑같았어요. 코도, 입술도 똑같았습니다. 태주나 혜진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작은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혜진을 봤어요.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를 아십니까?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목소리였어요.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신 김태준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요. 혜진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분명 태준이었어. 목소리도 얼굴도. 하지만 남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고 했어요. 정말 착각인가? 닮은 사람인가? 혜진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수였습니다. 혜진아, 여기 있었구나. 찾았잖아. 은수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엘리베이터를 봤습니다. 방금 태준이를 봤어. 뭐? 무슨 소리야? 분명 태준이었어. 엘리베이터에서 봤다고. 은수는 혜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혜진아, 진정의 착각일 거야. 아니야. 분명히 봤어. 목소리도 들었어. 혜진아, 은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어요.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넘기려 했어요.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혜진의 마음속 상황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얼굴이 나타났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장면이 계속 반복됐어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진은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정말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확신했어요. 분명 태준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 그 얼굴을, 그 목소리를 잊을 리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은수에게 문자가 와 있었어요. 혜진아, 어젯밤 잘 잤어?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 통화하자. 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 한 조각 입맛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호텔로 다시 가봐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곳에 가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착각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가보기로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간단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호텔까지 걸었어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호텔 앞에 섰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어요.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혜진은 프런트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어제 이 호텔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동창회 행사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혹시 어제 저녁에 이 호텔에 묵으신 분들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투숙객 정보는 개인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혜진은 당황했어요.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가족관계라면 신분증과 함께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면 가족이에요, 남편이에요. 직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신고를 하시고 공문을 가져오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은 프런트를 떠났어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 15년 전에 이미 했어. 그리고 어제 본 사람이 정말 태준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은수야, 나야 혜진아. 지금 어디야? 호텔이야. 어제 그 호텔 뭐? 왜 거기 갔어?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 태준이었는지. 은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아, 너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집착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래도 만약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아, 15년이 지났어. 이제는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 없어. 아직은 왜? 왜냐면 만약 정말 태준이라면 나는 알아야 해. 왜 사라졌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은수가 조용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어제 그 남자 어느 층에 갔는지 알 수 있을까? CCTV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야. 그렇겠지.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혜진아, 일단 집에 가. 내가 몇 가지 알아볼게. 고마워. 은수야,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다시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출장 온 사람들, 여행객들, 모두 각자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혜진만 이곳에 이유 없이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은수 말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집착하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혜진은 무심코 그쪽을 봤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중년 남자 둘이 대화하며 걸었어요. 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들이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뒤따라갔어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했어요. 남자들이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진도 따라 나갔어요.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혜진은 손으로 햇빛을 가렸습니다. 남자들이 길 건너편으로 걸어갔어요. 카페 쪽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따라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밖에서 기다려야 할까요? 들어가자, 확실히 확인하자. 혜진은 카페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커피 향이 진했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남자들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봤어요. 주문했습니다. 혜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남자들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웨이터가 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곧 나옵니다. 웨이터가 갔어요. 혜진은 메뉴판 너머로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상대방과 대화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뭔가 설명했어요. 사업 이야기 같았습니다. 혜진은 그 얼굴을 봤어요. 옆모습이었습니다. 코선이 보였어요. 턱선도 보였습니다. 역시 태준이야, 틀림없어. 하지만 남자는 혜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왜 모른 척하는 걸까? 정말 나를 잊은 걸까? 커피가 나왔습니다. 혜진은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입천장이 되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남자들의 대화가 끝났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일어났어요. 혜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남자는 혼자였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남자가 길을 걸었습니다. 혜진은 뒤따라갔어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남자가 건물 앞에 멈췄어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입구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태성 인터내셔널.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그 앞에 섰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성 인터내셔널 태준의 회사인가? 혜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무역회사였습니다. 해외 사업을 하는 곳. 대표이사 이름이 나왔어요. 김태성 태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이었어요. 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름을 바꾼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 그녀는 건물 입구를 바라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혜진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정면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혜진을 봤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김태성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용건이 무엇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인 일입니다. 꼭 배워야 해요.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달드리겠습니다. 혜진은 망설였어요. 이름을 밝혀야 할까요? 만약 정말 태준이라면 이름을 듣고 피할지도 몰랐습니다. 김혜진이요. 전화는 혜진이 번호를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며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혜진과 남자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3m, 2m. 혜진은 숨을 멈췄어요. 남자가 혜진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굳었습니다. 혜진도 그를 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진을 봤어요.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혜진아. 그 목소리 1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쩌면 이 문제는 혜진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해진 건 혜진의 세계였는지도 몰라요.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도 엘리베이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남자의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진아 15년 만에 듣는 이름. 그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 아니 태준은 혜진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태준과 함께 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분위기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아, 네, 먼저 가보세요. 연락드릴게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 남자가 로비를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갈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을 나왔어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작은 공원이 나왔어요. 벤치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곳으로 갔어요. 혜진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혜진은 태준을 봤습니다. 옆모습을 봤어요. 15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혜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봤습니다.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졌다가 이렇게 나타나서 미안하다고요? 할 말이 없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왜 떠났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15년 전에 혜진은 숨을 멈췄어요. 빚이 엄청났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당신과 아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요. 태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해외로 나갔어요. 중국으로 거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작은 무역일부터 했어요. 혜진은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지금 그 회사가? 그래요. 10년 걸렸어요. 빚을 다 갚는데. 그럼 그 후에는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태준이 혜진을 봤어요. 처음으로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당신이 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15년이나 버려두고 어떻게 돌아가요? 혜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실패한 남편으로 도망친 아버지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냥 새 삶을 산 거예요? 우릴 잊고 잊은 게 아니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당신과 아들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어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줬어야죠. 혜진이 소리쳤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고라도 난 줄 알았다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수소문하고 15년 동안 당신을 애도하며 살았어요. 태준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말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혜진이 먼저 눈물을 닦았어요. 태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지내요. 대학 나와서 지금 회사 다녀요. 대기업. 그렇구나. 당신 없이도 잘 컸어요. 저 혼자 키웠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였어요. 고생 많았어요. 고생? 당연한 거죠. 엄마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저를 알아요? 물론이죠. 아빠 얘기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실종됐다고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는 아빠 얘기 안 해요. 상처니까 미안해요.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아들한테 하세요. 혜진이 일어났어요. 태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근데 태준 씨 혜진이 그를 봤어요.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어요? 김태성이라고? 그게 새 삶을 살려고? 과거를 지우려고?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제 동창회에서 왜 저를 모른 척 했어요? 그건 놀라서 당황해서. 거짓말 마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피하려고 했죠.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지겨워요. 혜진이 돌아섰어요. 혜진 씨, 태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혜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아들도 만나고 싶어요. 그건 아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혜진이 걸어갔어요. 공원을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혜진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지나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감정이 뒤엉켰어요. 분노, 슬픔, 안도, 혼란 살아있었어. 태준이 살아있었어. 15년을 믿었던 게 무너졌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성공해서.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은수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태준이를 만났어 뭐. 정말 태준이었어. 살아있었어. 은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지금 어디야? 집이야. 내가 갈게. 기다려.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15년 만에 재회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어요.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15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 감당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준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수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혜진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혜진아,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은수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태준과의 대화를. 은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태준 씨를 용서할 수 있겠어?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정리할 게 너무 많아. 그럴 거야, 당연하지. 은수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응, 그리고 아들한테 말할 거야? 그것도 고민이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들도 알 권리가 있어.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 근데 충격받을까 봐. 충격은 받겠지.
근데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잖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은수가 돌아가고 혜진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물도 그의 사과도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혜진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없이 연습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시간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집에 올 수 있어? 오늘 저녁에. 네, 알겠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아빠가 살아있다고, 15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녁 7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청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혜진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혜진은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앉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준이 앉았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혜진은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말이야. 민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갑자기 아빠가 살아있어.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혜진을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며칠 전에 봤어. 아빠를 살아있었어. 민준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아빠는 15년 전에 실종됐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살아있었어.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었어. 사업?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사업을 했다고요? 민준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혜진은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아빠는 어디서 편하게 돈이나 벌고 있었다고요? 민준아,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실 때, 엄마가 아파서 쓰러지실 때 아빠는 뭐 했어요? 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빠는 빚 때문이었대.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았대. 우리한테 피해가 갈까봐 떠났다고 했어. 변명이네요.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게 변명이 돼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게 정당화돼요? 민준아, 엄마도 화가 나. 근데 일단 들어봐야. 듣기 싫어요. 민준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준아, 어디가? 집에 가요. 생각 좀 할게요. 민준아, 엄마, 아빠 만나실 거예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나지 마세요.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1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문이 닫혔어요. 민준이 나갔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봤어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혜진은 받았어요. 여보세요? 혜진 씨 저예요. 태준이에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해요. 호텔 프런트에 부탁했어요. 꼭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이에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혜진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 공원에서 만나요. 저번에 갔던 오후 2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 공원 벤치 태준이 먼저 와 있었어요. 혜진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할 말이 뭐예요? 혜진은 냉정하게 물었어요. 태준은 다시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혜진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화가 났죠. 배신감을 느꼈죠. 당연하잖아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아들이 거부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 씨, 태준이 혜진을 봤어요. 저 보상하고 싶어요. 그동안 못해준 것들 보상? 내 돈으로라도 아들. 학자금, 생활비, 뭐든지 제가 책임질게요. 혜진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15년 동안 엄마 혼자 키웠어요.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다 제가 했어요. 이제 와서 돈 준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지겹다고요. 혜진이 일어났어요. 태준 씨, 우리 그냥 남처럼 살아요.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게요. 혜진 씨 15년이 지났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태준도 일어났어요. 정말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기회요? 혜진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떠난 날 저는 죽고 싶었어요. 아들 때문에 참았죠. 하루하루 버텼어요. 울면서 일했어요. 밤마다 당신 생각하며 잠 못 이뤘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새 삶을 살았어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과거를 지우고 우리를 지우고 지우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럼 왜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줬어야죠. 혜진이 소리쳤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두려웠다고요? 내 당신의 실망한 눈빛을 보는 게, 아들의 증오를 받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계속 비겁했네요. 네, 비겁했어요. 태준이 인정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최악의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그걸 알아요. 혜진은 그의 눈물을 봤어요.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요? 천천히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당신과 아들에게 다시 아빠로, 남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을 다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거예요. 당연해요. 태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뭐예요? 통장이에요. 그동안 제가 모은 돈 다 드릴게요. 혜진은 봉투를 밀어냈어요. 필요 없어요. 아들 결혼 자금으로라도 아들은 스스로 할 거예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혜진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혜진 씨. 태준이 불렀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공원을 벗어났습니다. 길을 걸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정말 끝인가.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노부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손자 보러 갈 거지? 그럼 보고 싶어 죽겠어.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있으니 참 좋네. 그러게 힘들 때도 많았지만 함께 이겨냈잖아. 할머니가 웃었어요.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함께 이겨냈잖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은수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무슨 일이야? 태준 씨 만났어? 응, 만났어. 근데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혜진아, 천천히 생각해.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내 마음? 혜진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 마음은 뭘까? 정말 태준을 끝내고 싶은 걸까? 아니면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순간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매일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짧게만 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혜진은 답답했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혜진은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혜진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은수였습니다. 은수야, 어떻게 여기를? 지나가다가 봤어. 같이 앉아도 돼? 그럼 앉아. 은수가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그냥 그래. 태준 씨는? 지난주에 만났어. 그 후로는 연락 없어. 민준이는? 연락이 뜸해. 아직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은수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둘 다 알아. 근데 너무 답답해. 혜진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뭐? 태준 씨를 다시 받아들일 거야? 아니면 정말 끝낼 거야?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내 진짜 마음. 혜진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운 것도 있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1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태준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 물론 용서는 안 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거니까. 맞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혜진아, 내가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너 아직도 태준 씨를 사랑해?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뭐? 무슨 소리야? 솔직하게 말해봐. 감정이 남아있어? 혜진은 망설였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르겠어. 사랑인지 집착인지 미련인지. 근데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어.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 은수야, 나는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근데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혜진은 은수를 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천천히. 그래, 서두르지 마. 그날 저녁 혜진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민준아. 혜진은 반가웠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민준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그래, 앉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응, 처음에는 진짜 화가 났어요. 아빠가 미웠고 배신감도 느꼈고. 혜진은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민준아, 물론 잘못한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근데 그만큼 절박했던 거겠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느껴요.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큰지. 민준아, 아빠가 한 선택은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빠 나름대로는 최선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지키려고.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쉽지 않아요. 아직도 화나요. 근데 이해는 돼요. 조금. 민준이 혜진을 봤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저도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원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혜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민준아, 엄마, 제가 하나 제안해도 돼요? 응. 아빠를 한번 만나봐요. 셋이서. 혜진은 놀랐어요. 너 아빠 만나고 싶어? 솔직히 떨려요. 근데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15년 동안의 궁금증도 있고. 그래. 내 엄마가 괜찮으시면. 혜진은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보자. 혜진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셋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 되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언제든지 괜찮아요. 시간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그 공원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혜진과 민주는 공원에 갔습니다. 태주는 이미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두 사람을 보고 일어났어요.
특히 민준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아 아빠, 민준이 작게 말했어요. 15년 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태주는 가운데, 양쪽에 혜진과 민준이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아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민준은 태준을 봤어요.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저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정말 저랑 엄마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생각했어. 너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학교 입학할 때마다 다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용기가 없었어. 너희를 저버린 아빠가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겠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 그게 더 비겁한 거였다는 걸. 너희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지 못한 거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저 진짜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러 가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미안해.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아빠가 없어서 창피했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태준이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준도 울었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민준아 혜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한테 할 말 있으면 다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을 봤습니다. 아빠, 저 아직 용서는 못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당연해. 근데 노력은 해볼게요. 다시 아빠로 받아들이는 것.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정말이야? 단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시는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태준이 혜진을 봤어요. 혜진도 그를 봤습니다. 그럴게 약속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15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픔과 그리움을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공원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갈게요. 엄마, 아빠는 좀 더 이야기하세요. 응, 조심히 가. 민준이 공원을 나갔어요. 혜진과 태준만 남았습니다. 혜진 씨. 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줘서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새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근데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태준이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솔직하게. 살아요. 숨기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그럴게요. 그리고 천천히 가요. 급하게 하지 말고. 알겠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노을을 봤습니다. 확실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내디뎌볼 용기가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과 태준,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침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웃음도 나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세 사람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태준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한식당이었어요. 여기 괜찮네요. 혜진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음식이 맛있대요. 태준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민준아, 뭐 먹고 싶어? 저는 불고기 정식이요. 혜진 씨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주문을 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회사는 어때? 일 힘들지 않아? 태준이 물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그래? 무슨 일 하는데? 마케팅 팀에서 일해요. 광고 기획하고 캠페인 만들고. 오, 좋네. 창의적인 일이구나. 태준이 웃었어요. 민준도 웃었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을 봤어요.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어요. 맛있다. 민준이 말했어요. 그치? 여기 고기가 부드러워.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민준아, 혜진 씨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우리 같이 여행 갈까요? 짧게라도 혜진과 민준이 서로를 봤어요. 여행이요? 네, 1박 2일 정도 가까운 곳으로 우리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민준이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좋아요. 엄마는요? 혜진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가봐요. 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다음 주 주말에 갈까요? 어디로요? 강원도 어때요? 바다 보러 좋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태준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차 안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민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가네요. 그러게 언제 마지막으로 갔더라? 혜진이 물었어요. 대학교 때요. 친구들이랑 갔었어요. 그럼 진짜 오래됐네. 태준이 웃었어요. 우리 가족끼리는 처음이네요.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말했어요. 그래요. 처음이에요. 좋은 추억 만들어봐요. 태준이 백미러로 혜진을 봤어요. 고마운 눈빛이었습니다. 2시간 후 바다가 보였어요. 와, 바다다. 민준이 소리쳤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태준이 웃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좋아하네. 당연하죠. 바다 최고예요. 차를 주차하고 세 사람은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혜진은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좋다, 그죠? 공기도 좋고. 태준이 옆에 섰어요. 민주는 앞서 걸어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혜진 씨네. 고마워요. 이렇게 기회를 줘서.
이제 그런 말 그만해요. 매번 고맙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아,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도요. 혜진이 웃었어요. 태준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와봐요. 민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두 사람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개 껍데기 엄청 많아요. 정말 예쁘다. 혜진이 조개 껍데기를 주워들었어요. 민준아, 어렸을 때 조개 껍데기 모으는 거 좋아했잖아. 맞아요. 엄마가 목걸이 만들어줬었죠. 기억해? 당연하죠.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민준이 웃었어요. 태준은 두 사람을 봤어요. 부러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추억이 없네요. 민준이 태준을 봤어요. 이제부터 만들면 되죠, 그래?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혜진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닷가를 걸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근처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2개였어요. 민준이 한 방, 혜진과 태준이 한 방.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은 펜션 테라스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진짜 예쁘다. 민준이 말했어요. 그러게 태준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민준아, 네.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지? 그건 이제 됐어요. 아니야. 아빠는 내 어린 시절을 다 놓쳤어. 학교 입학식도, 졸업식도, 생일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민준이 태준을 봤어요. 아빠,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태준이 민준을 꼭 안았어요. 민준도 아빠를 안았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바닷가는 고요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와, 민준이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다. 혜진이 말했어요. 태준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은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혜진은 태준을 봤어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그래요, 천천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돋이를 봤어요. 민준은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웃으며 찍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편안했습니다. 민준은 뒷좌석에서 잠들었어요. 피곤한가 봐. 혜진이 작게 말했어요. 그러게 잘 자네. 태준이 웃었어요. 혜진 씨네. 저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혜진은 놀랐어요. 집으로요? 네, 물론 당장은 아니고 준비가 되면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요? 혜진은 한참 생각했어요. 좀 더 시간을 줘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차가 서울로 들어왔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봤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15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은 건 마지막 한 걸음뿐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렸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 시간 돼요? 응, 왜? 저녁 같이 먹을래요? 민준이도 부를게요. 그래요, 몇 시에? 7시에 우리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라고 했네. 태준은 한 달 전에 혜진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가족에게 가까이 있고 싶다고 했어요. 저녁 7시 식당. 3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따뜻한 국물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날씨 춥더라. 민준이 손을 비볐어요. 그러게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아. 태준이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은퇴하고 뭐해요? 응, 그냥 집에서 쉬고 친구들 만나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 오, 좋네요. 건강 챙기셔야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3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어요. 민주나 태준이 말했어요. 네. 회사에서 승진 축하한다고 못했네. 늦었지만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대리 됐다며? 자랑스럽다. 엄마도 축하해줬잖아요. 그래도 아빠도 축하해주고 싶었어. 태준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작은 선물이야. 아빠. 민준이 상자를 열었어요. 명함 지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제품이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승진한 대리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잘 쓸게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태준도 웃었습니다. 혜진은 2사람을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3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어요. 엄마, 아빠. 민준이 멈춰 섰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혜진과 태준이 놀라 서로를 봤어요. 정말? 내 회사 동료예요. 3개월 전부터 사귀었어요. 어머, 왜 이제 말해?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요. 민준이 웃었어요.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주쯤 시간 되세요?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싶어서. 좋지, 우리 시간 맞춰볼게. 태준이 대답했어요. 아빠도 오실 거죠? 나도. 태준이 조심스러워했어요. 당연하죠, 아빠잖아요. 민준이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사람은 다시 걸었어요. 눈 내리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혜진 씨.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혜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태준도 멈췄습니다. 민주는 앞서 걸어가며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요? 네, 제가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혜진은 태준을 봤어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 씨. 네, 저 솔직히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무서워요? 또 떠날까봐.
또 사라질까봐. 태준이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안 떠나요.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약속해요. 이번엔 달라요. 뭐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당신과 민준이한테 말할 거예요. 혼자 감당하지 않을 거예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혜진 씨, 네. 사랑해요. 15년 전에도 지금도 혜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요. 아직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꼭 안았어요. 눈 내리는 공원에서 안았습니다. 민준이 돌아봤어요. 부모님이 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웃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집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혜진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젊은 혜진과 태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수였습니다. 혜진아, 응, 은수야. 오늘 태준 씨랑 만났다며? 응, 민준이도 함께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다. 너 목소리 밝아졌어. 그래? 응, 요즘 행복해 보여. 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조금씩 행복해지는 것 같아. 태준 씨랑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럴 것 같아. 아직 무섭긴 한데 시도는 해보려고. 잘 생각했어. 후회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니까. 고마워, 은수야.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태준이 이사를 했어요. 혜진의 집으로. 민준도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15년 만에 함께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TV를 보며 웃었어요. 작은 일상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름은 수진이에요. 예쁘다. 착해 보여. 혜진이 말했어요. 성격도 좋아요. 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는 거지? 네, 토요일 저녁이에요. 태준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러게요. 벌써 여자친구까지. 혜진이 웃었어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나중에 만약, 제 말은 만약이에요. 제가 결혼하게 되면요. 응? 그때 아빠도 엄마 옆에 같이 앉아주실 수 있어요? 태준이 놀랐어요. 혜진도 민준을 봤습니다. 신랑 아버지 자리예요. 엄마 옆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그래도 돼?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연하죠. 아빠잖아요. 민준아, 15년 동안 안 계셨어도 아빠는 아빠예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하시잖아요. 태준이 민준을 꼭 안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아, 뭐가요? 당연한 건데요. 혜진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꼭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다 컸네.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운 거예요. 제가 왜 울어요? 민준도 눈물을 닦았어요. 세 사람은 웃었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민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진과 태주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혜진 씨, 행복해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태준이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15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고마워요. 이제 그런 말 그만해요. 앞만 봐요. 그래요, 앞만 볼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생각했어요. 처음 동창회에 갔을 때 그녀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아마도 평범한 저녁이었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추억을 나누고 집에 돌아오는 것 하지만 운명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 충격과 분노, 혼란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혜진은 배웠어요. 용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배신당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하려는 의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태준 씨, 우리 잘 될 거죠? 물론이죠. 함께니까. 약속해요. 힘들어도 함께, 기쁠 때도 함께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아름답게. 혜진은 생각했어요. 15년의 상실과 고통, 그리고 재회와 용서, 그 모든 과정이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행복한 이곳까지.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 혜진은 태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미래가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면 계속해서 당신의 일상에 포근한 감동을 전할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매일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인생 앨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